안녕하세요, 시위드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하이브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이신 제임스 진 씨의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오신 보고 왔습니다. 비전공자와 안 보고 온 전공자가 사진만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임스 진 씨라는 분이 2019년도에 롯데타워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리더이신 김남준님이 방문하셨죠. 다녀오셔서 인증샷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냐, 대만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살에 이민을 가시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 많이 탐색하시는 그런 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쉐이프 오브 러브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거 포스터를 직접 그리기도 하셨고 왜 일러스트 작가가 굳이 이번 전시에 참여를 했을까? 그쵸. 이제 아무래도 우리 리더께서 다녀가셨으니까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콜라보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그때 해봅니다. 전시에서 들었을 때 그 영상 속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본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수락을 했다. 요게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목이 세븐 펄스예요. 어려워. 영어 어렵다. 김남준 어딨니? 그래서 7개의 단계, 7개의 면면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 딱 들어가면은 벽에다가 이제 기획 의도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획 의도에 이게 7명의 정령을 나타낸다고 해요. 맞아요. 정령의 그 자체가 되어서 멤버들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게 7명의 정령들을 나타내는 전시다. 라고 작품도 있고 또 그거 합해한 큰 통째적인 가든이라는 작품도 작품이. 마지막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7 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7명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세븐. 우리 이제 응원법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우리 남준 씨가 밤의 정령으로 묘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입덕국이에요. TMI. 괜찮다. 이런 TMI.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석진님. 그쵸. 석진님은 나르시즘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해서 나르시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다고 하고요. 세 번째 윤기님이 용기와 도전의 힘을 좀 상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호석 씨가 이제 빛의 근원. 너무 이렇게 죄송해요. 최애에 대해서 이렇게 뻐렁친다고? 그래서 이제 빛의 근원, 이제 호석 씨가 빛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지민 씨가 버섯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그쵸, 생명력의 시작. 그리고 6번째 태영 씨가 새로운 보랏빛 보석. 그리고 7번째 정국님이 행복을 전파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전시가 안 돼 있죠. 드로잉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드로잉이 생각보다 많이 전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왜냐면 그 스케치에서 결국에 끝에 마지막 작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왔다 갔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잉도 한 번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 우리 리더. 이 작품을 리더. 좋아하고 이 작가를 좋아하는 우리 리더에 대해서 우리 남준님이 그 작가의 의도로는 그때 영상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게? 밤의 수호자? 밤의 수호자. 그래서 밤의 수호자다 보니까 연상되는 게 올빼미였고 올빼미 같은 작업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진짜 팩트죠. 그래서 올빼미, 밤의 정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개가 달린 이미지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빼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테나 여신의 상징 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 입장으로서 보기에는 지혜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지식을 많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리더랑 가장 너무 적합한 그런 정령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또 주변을 보면은 밤의 올빼미 그러면서 지혜를 상징하는 남준 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남준 씨를 제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도자기 같은 게 있어요. 그 도자기 보면은 꽃이 꼽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꽃 남준 씨가 매화나 나를 좋아하시니까. 그니까 취미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를 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난 같은 경우도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래도 올빼미랑 난이 조합을 이루어서 지식을 상징하고 있는 남준 씨를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난초 꽃이랑 이 꽃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난초의 꽃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샤님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김남준 같다. 이 그렇지. 그림이 김남준 같다. 그리고 특히 전 날개 이런 게 너무 멋있었고 전 남준 씨의 눈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 봉황 눈. 근데 날개 딱 보면은 이제 봉황 눈 눈이 같아서 크게. 확 약간 이렇게 다가와서 좀 7명 중에 좀 오래 봤던 작품이에요. 해 자체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중재자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 약간 남준 리더 역할. 그렇죠. 남준 씨가 회사와 멤버들 사이에 조율. 징검다리다. 유퀴즈에 나왔잖아요. 그 얘기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 아무래도 중재자 역할에는 새 역할이 너무나 잘 어울리지 그쵸.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석진님이시죠. 그쵸. 월드와이드 나르시즘. 했던 네, 월화해. 월화해인. 월화해인이 지금 작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아, 진 씨는 월드와이드 핸섬 이렇게 해서 반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나르시스가 이제 꽃이 피어났다는 내용으로. 그런 이야기로 풀었다고. 석진님을 보시면은 나르시즘에 관련된 내용이래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꽃이 무진장 많아요. 꽃잎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떡잎처럼 동그란 꽃잎을 가진 게 있고 얇고 길게 된 게 있는데 대부분 얇고 길게 많이 겹쳐 있는 게 국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그란 잎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지어 있는 것이 모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란 같은 경우는 요정들, ним프들이 모란에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랑 연관이 되면서 부끄러움을 상징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석진님 네, 많이 부끄러움 많이 타죠. 쳐다보기만 하면 귀가 빨개지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진님을 상징하기에 모란만큼 어울리는 꽃이 없다. 그리고 모란 자체가 화왕 중에 화왕이다. 근데 꽃 중에 꽃이다라고 얘기를 월화hen이랑 하는데 연결이 또 되네요. 그러니까 얼굴 그냥 꽃 미남. 행복해져요. 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석진님을 딱 보면은 아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관이 되면서 모란이 그려지게 되었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화 같은 경우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반은 모란이고 반은 국화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근데 국화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먼저 재배가 됐다가 나중에 커졌죠.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상징하는 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을 한대요. 아름다움. 석진 씨의 성격과 너무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의미가 또 있네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석진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꽃이다. 참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국화도 기쁨과 낙관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또 다른 멤버들이랑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저 석진이가 막 많이 웃겨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웃음으로써 그쵸. 희생을 하고 있는 그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멤버들한테 뭐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낙관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오니까 이게 국화랑 모란도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석진이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또 정명이 안고 있는 게 있는데 꿀벌이에요. 맞아요. 근데 꿀벌을 자세히 꿀벌의 의미를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왜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면과 노력, 헌신을 뜻한대요. 김석진이네. 그 양날개에서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센터로도 오고 그럼요. 피아노 치는 모습도 많이 인터숲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석진님은 노력, 딱 맞아요. 거기고 또 이제 자기가 형으로서 드러내지 않고 그쵸. 열심히 혼자서 헌신을 멤버들에게 희생. 하다 보니까 헌신으로서의 꿀벌이 딱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나비가 뒤에 있는데 그 나비 같은 경우는 기쁨을 뜻하네요. 상징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석진이가 많이 웃겨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쁨을 주죠. 기쁨, 그리고 또 애벌레에서 태어나서 나비가 되고.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게
유충에서 애벌레가 되고 나비까지 성충이 되기까지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재생, 또 근면, 성실 이런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예전에 19년도에 왔을 때 인터뷰한 내용에 나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애벌레가 어떻게 아름다운 나비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낮고 겸손한 시작에서 어떻게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될 수 있는지 말해준다라고 얘기를 방탄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되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그쵸. 이렇게 큰 성충 노력에, 아름다운 응. 나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비가 없는 게 없어요. 그쵸. 거의 다 나비가 그려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이게 또 희망을 상징하게 되고 이제 멤버들을 상징하면서 이게 또 방탄을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게 되는 나비들이 배경에 다 그려져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면 좋겠다. 네. 이걸 또 이제 석진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석진이 작품은 사실 처음에는 약간 어라? 이랬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약간 그 작품의 그 눈빛에 계속 이렇게 눈길이 가고 특히 이 작품 제가 옆으로 많이 보면서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좀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멤버 윤기 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근데 저는 윤기 씨 거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파도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작가가 파도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게 곡선적인 매력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크게 궁금했던 거,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 아니고 이 개거든요. 뜬금없이 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 개 도대체 뭐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파도다 보니까 연관성으로 등장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멤버들을 키워드를 정하셨었어요. 좋아요. 왜냐면은 개가 일단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인함을 상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동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개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도 물기도 맞아. 하고 이러면 훨씬 우리가 큰데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잡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 개를 여기다가 묘사를 했고, 또 연관성 있는 게 헤라클레스 개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물리칠 때 그때 개가 등장을 해서 헤라가 개를 보내서 헤라클레스를 물게 만들었다라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헤라클레스를 물 정도로 용감하고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기의 용기를 나타내려는 모습이, 도전적인 모습을 등장시키는 게 개로 묘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탄 그 어록 같은 거 보면은 용기 씨의 어록이 굉장히 주옥 같아요. 특히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거 보고 많이 위로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네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개자리는 윤기랑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자리가 6월, 7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기 씨는 3월생이다 보니까 우리 멤버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갑자기 개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남준 씨는 개를 좋아하니까 그쵸. 작가분께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서는 개를 넣었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기 씨의 용기, 강인함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는 게 이제 개로 묘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가장 중앙에 보면은 윤기 씨 바디에 정령에 용기에 불가사리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 이 역시도 저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아무래도 바다다 보니까 불가사리가 그려진 게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불가사리가 상징하는 게 치유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샤님이 말했던 것처럼 윤기 씨의 그런 어록들이 치유와 우리를 맞아요. 재생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불가사리. 별가사리 그럴 수 있어. 4개 몬스터 아니고 주머니 괴물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를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 또한 치유, 정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사리랑 물 자체가 치유, 정화, 재생. 그럼으로써 용기, 도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얘기.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용기를 얻고 또 도전하고 요런 살아가고 그런 말씀하고 그런 윤기 씨의 그런 또 윤기 씨의 라이프가 또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쳤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자기 믹스의 깨달음 생각나네요. 받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기 씨의 그런 라이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뒷배경에 나비가 또 있네요. 나비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비가 엄청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기쁨을 상징하고 또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들이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